서울 강남의 가을 아침은 서늘하고 맑았다. 강남 고등학교의 운동장은 떨어진 낙엽과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혜진, 16세 소녀는 버스에서 내려 배낭끈을 꼭 쥐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혜진은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으려 했다. 지난 3년 동안 네 번째로 전학 온 학교였다. 부모의 직장 이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늘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강남 고등학교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었다. 혜진은 군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 데 익숙했지만 오늘 운명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강남 고등학교는 서울의 전형적인 명문 학교였다. 대리석 바닥의 복도, 최신 시설의 강의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굳어진 사회적 서열이 이곳을 정의했다.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했고 운동화가 바닥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박민우였다. 3학년이자 농구부 주장인 민우는 잘생긴 외모, 부유한 가정, 그리고 타고난 카리스마로 학교를 지배했다. 그의 미소는 친구들을 웃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민우는 단순한 인기남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였다. 혜진은 첫눈에 그의 본성을 알아챘다. 그녀는 이전 학교들에서도 민우 같은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혜진은 조용히 자신의 사물함을 찾고 시간표를 확인하며 첫날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눈에 띄지 않고 문제를 피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보내는 것.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을 비웃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책을 주웠다. 오, 신입생, 이렇게 서툴러. 낮고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게 민우라는 걸 알았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혜진은 대답 없이 책을 챙겨 일어섰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잘 알았다. 민우 같은 사람은 반응을 갈구했다. 두려움, 분노, 혹은 눈물을 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를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내 말 안 들려. 민우가 다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운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우의 눈에 호기심과 놀라움이 스쳤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비웃었다. 왜 안 되는데? 그의 친구들이 킥킥거렸다. 혜진은 대답 대신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넌 좀 이상해. 민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혜진은 다시 돌아서 걸어갔다. 그녀는 민우가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날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혜진은 교실 뒤쪽에 앉아 필요할 때만 대답하고 점심시간에는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민우와 그의 친구들은 식당 중앙의 가장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양 행동했다. 가끔 민우의 시선이 혜진에게 향했지만 그는 아직 접근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의 패턴을 관찰했다. 민우는 단순히 인기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통제력을 즐겼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농담에 지나치게 크게 웃고 그의 말 한마디에 긴장하는 모습은 그 증거였다. 혜진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잘 알았다. 그들은 약자를 골라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하지만 혜진은 약자가 아니었다. 학교가 끝나고 혜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강남의 거리는 저녁 햇살로 빛났고 아스팔트는 여름의 열기를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신입 민우였다.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그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몇몇 친구들이 서 있었다. 뭐 원하는 거지? 혜진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민우는 한 걸음 다가왔다. 태도가 문제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혜진은 짧게 웃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재미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우가 물었다. 혜진은 천천히 말했다. 너는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도발적이었다. 민우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왜 그래야 하는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혜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전화기를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다. 곧 강렬한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검은색 포르쉐, 강렬한 디자인의 스포츠카가 도로변에 멈췄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자 거기에는 누구나 알아보는 얼굴이 있었다. 정우성,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액션 스타였다. 민우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친구들은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혜진은 민우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직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은 군중을 지나 차로 걸어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학교를 떠났다. 학생들은 속삭이며 그 장면을 쳐다봤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흔들렸고 그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차 안은 조용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황혼을 보았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다. 정우성은 운전대를 잡고 그녀를 힐끗 보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작게 웃었다. 좀 극적이었죠. 정우성은 특유의 반쯤 미소를 지었다. 조금.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빨리 알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런 녀석이 너를 계속 괴롭히게 놔둘 건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답네. 그들은 서울 외곽에 세련된 단독주택에 도착했다. 혜진과 정우성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혜진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 제 사물함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우성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게 그 녀석들 최고의 전략이야. 혜진은 웃었다. 지금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의 계획은 뭐지?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 녀석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할 거예요. 정우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답네. 다음 며칠 동안 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복도를 걸으며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다. 학생들은 그녀가 정우성과 함께 스포츠카에 탄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되찾아야 했고 혜진은 완벽한 표적이었다. 점심시간에 민우의 친구 김태호가 혜진이 쟁반을 들고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발을 내밀었다. 혜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민우의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할 말 없어, 공주님, 태호가 비웃었다. 혜진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원시인이 있는 줄 몰랐네. 그녀의 날카로운 대답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우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혜진의 사물함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책은 바닥에 흩어지고 마커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책을 주워 정리하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민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반응을 기대했지만 혜진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사물함을 닫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 침묵은 민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민우 같은 사람을 잘 알았다. 그들은 타인의 반응과 두려움으로 살아갔다. 관객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민우가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랬다. 이틀 뒤 학교는 온통 소란스러웠다. 혜진이 복도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민우의 사물함 주위에 모여 있었다. 사물함 문에는 민우가 비밀 채팅방에서 보낸 메시지와 댓글에 출력물이 붙어 있었다. 친구라고 부르던 학생들을 비웃고 교사들을 모욕하며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었다. 모두 최근 날짜가 찍혀 있어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와 종이를 뜯어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학생들은 사진을 찍고 소문을 퍼뜨렸다. 혜진은 반대쪽 사물함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우는 그녀를 돌아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한 거지.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내가 했다고? 내가 스스로 한 거지.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혜진은 한 걸음 다가가 차분히 말했다. 아니, 민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을 뿐이야.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됐고,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군중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날 오후, 정우성은 포르쉐 옆에 기대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다.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정우성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먹 한 번 안 쓰고, 그렇지? 혜진은 웃으며 좌석에 몸을 기댔다. 필요 없었어요. 그가 스스로 무너졌죠. 차가 학교를 떠나며 혜진은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고 오직 지혜와 인내로 승리했다. 민우는 이제 경고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두려움으로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혜진은 정우성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딸답네. 그들은 서울의 도로를 달리며 모든 소란을 뒤로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혜진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력과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인내와 지혜가 항상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